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신을 위해서 네 번째 주제인 가치와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과 인적 역량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핵심 과제로서 가치와 역량 시스템과 가치화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워는 목적을 달성할 수단이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파워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파워가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의 역기능과 또는 파워 역할 변형에 있어서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을 달성에 실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워 역기능과 파워 역할 변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치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관점 이번 시간에는 인간은 원래 선천적으로 이러한 가치화를 만들어내는 가치와 역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치와 역량 시스템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가치와 역량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가치가 있다 또는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는 이런 그래서 가치란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자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포스터는 가치는 판단의 표준이고 제도적 구조 속의 행동은 가치에 관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가치는 판단의 표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데슨을 보게 되면 가치는 고객이 제품에 대해 지급하는 가격의 반대급부로 제공받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효익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을 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키드엘 같으면 가치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특정 양식과 존재의 최종 상태에 관련된 기본적 확신이고 이러한 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최종 가치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같으면 그 도구적 가치라는 것은 목적 달성 수단이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최종 가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최종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동차의 가격이라든가 자동차의 기능이라든가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든가 자동차의 품질 등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도구적 가치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를 통해서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동차 구매에 따르는 최종 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가치를 논의할 때 도구적 가치와 최종 가치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최종 가치와 도구적 가치는 협력적으로 사용해서 목적 설정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놀드 같으면 가치는 수단과 목적 연쇄의 모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의 제품 속성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된 최종 가치에 관계하고 사람들은 가치화된 최종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얻기 위하여 대안적 수단 중에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가치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면서 선택된 것의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이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의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치는 바로 인간에게 목적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로 가치에 대한 목적이 설정이 바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행동이 가치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치화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치화라는 것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라 할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업의 제품은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이죠. 그러나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성공하고 이윤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제품이 고객이 구매할 때 바로 그 구매를 통해서 기업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기업의 제품은 가치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은 제품의 가치화라는 것은 제품을 기업이 만들어내고 이것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고객이 구매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제품은 판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기업이 제품이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치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가치화에 대해서 드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화 또는 가치화 영향은 지적 프로세스의 의식적 자각에 기초한 판단이고 이것에 의해서 판단의 표준, 즉 판단의 표준이라는 것은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판단의 표준이 형성되고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예를 같으면 가치와 영향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선택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치 판단은 논리적 측면에서 가치화에 앞서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화는 바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는 이들은 서로가 결합을 합니다. 즉 결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즉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 간의 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죠. 이러한 모든 관계는 뭘 의미하냐? 관계는 본질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 관계는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와 영향이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가치와 영향이 존재하고 이 가치와 영향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이런 선천적인 가치와 영향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가치와 영향은 인간 안에 있는 가치와 영향 시스템 내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영향 시스템은 선천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의성과 근원적 다섯 가치와 영향과 파워의 오속성으로 구성됩니다. 그 내용을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림 4-1 보시게 되면은 인간 안에 가치 영향 시스템은 제일 바깥에 파워의 다섯 속성이 존재하고 그 파워 다섯 속성 안에 자아실현 경향 즉 생명이 존재하고 그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 안에 바로 선천적으로 그 가치와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실현 경향 즉 생명에는 바로 제일 가운데는 창의성이 바로 가치와 영향의 핵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각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 먼저 자아실현 경향성입니다.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매슬로의 예것 같으면 선천적인 것이면서 유전된 잠재적 능력이나 가능성을 성취한 그런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실현 나아가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로저스의 열 같으면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정신 측면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열 같으면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에 깊이 묻혀 있으며 활성화되는 조건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의 심리적 방어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림 4-1 보시게 되면 파워의 다섯 속성입니다. 이 파워의 다섯 속성 안에
자아실현 경향성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실현 경향성 파워의 다수 활성화해서 인간을 완전 균형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 즉 가치 영향 시스템의 핵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근원을 찾고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원이나 본질을 찾는 것은 바로 인간 안에 이런 창의성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의성은 핵이기 때문에 자아실현 경향 개방 쪽에서 우선적으로 개방되고 스키마가 형성된 근원적 가치 영향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아실현 경향성 내에는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이 존재합니다. 이 근원 다섯 가치 영향은 자기 조직화, 동기부여, 가치 창출, 관계관리, 환경, 리드 영향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각 인간에게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제일 바깥에 있는 파워의 다섯 속성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속성이고 이들은 고유한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다섯 속성은 바로 감각 기원으로부터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 인지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가치 영향은 창의성과 근원적 가치 영향과 파워 다섯 속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영향은 바로 자기조직화, 동기부여, 가치 창출, 관계관리, 환경 리드 영향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고유한 자아 정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그림 4-1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근원적 가치와 영향의 활성화 예를 보겠습니다. 1군집에 있는 68명 학생들에게는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이 모두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군집에 있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이 모두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로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의 선천적인 것이지만 이들은 성장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이 나타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근원적 5가지 가치 영향의 한 역할을 보겠습니다. 표 4-1을 보시게 되면 자기 조직화 영향입니다. 이건 바로 개인의 선후천적 재능을 이끌어내서 뭘 하느냐. 바로 유무형적 자원을 결합해서 바로 가치화 요소, 즉 가치화를 만들어낸 그 요소, 자원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알고 것이 우리가 동기라는 것은 행동력보다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를 수렴해서 그 욕구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창출은 바로 뭐냐?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치 창출 역량은 사회 주체의 선택 기준에 적합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리 능력은 바로 관계라는 것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인데 환경과 관계를 형성해서 자신이 의도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 리드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호적 상황을 형성합니다. 이런 환경 리드는 우호적인 태도나 환경 또는 상황을 창출 통해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원적 5가치와 역량은 각각 고유한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행동의 가치와의 원천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시스템에 의한 인간 행동은 어떤 특성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근원적 5가치 영향은 각각 고유한 가치와 행동 특성을 유발하고 또 이들은 인간의 내면의 연합 형태로 생명력에 내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독립적이나 또 둘 이상의 결합해서 기능적 가치와 영향을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가치 영향은 근원적 가치 영향들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그런 가치와 영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5 근원적 가치 영향이 활성화될수록 인간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보게 되면 타인에 대한 배려적 행동이나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행동은 바로 가치와 영양 시스템, 즉 근원적 다섯 가치 영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 의도와 무관하게 무작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만 무작위 행동은 랜덤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랜덤한 행동은 인간의 내면이나 환경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칠 때 바로 이러한 랜덤한, 즉 무작위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가치와 의해서 나타날 때는 바로 이러한 행동을 랜덤하지 않고 조직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의 영향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인간의 행동은 문제 해결이나 수단과 그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고 당연히 목적 달성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최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개인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비함 조건을 제거합니다. 또한 좀 전에 설명하는 바치 바로 가치 영양 시스템은 우리의 파워의 역할 변이를 제거하고 성취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환경 경영을 통해 환경과 상생과 협력을 질서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하여금 완전 자신을 나아가게 하고 전인격으로 성장하게 하며 창의적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인 행동 특성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인간 안에 다섯 근원적 가치 영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각각 이들은 각각 고유한 가치 영향 기반 자아 정신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이 인간은 선천적으로 가치와 영양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어떤 사람에게 이 가치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렇지도 않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가치 영향을 활성화해서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이 개발될수록 우리 인간은 전인격의 가치와 인적 영향 개발 다섯 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